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실행해보고 만들어보고 측정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남기고 다시 또 배워서 체크하고 이런 식의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하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사실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기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필요 조건을 설정해 놓고 분석 설계하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여기 고객 피드백 받아서 평가하고 이게 계속해서 쭉쭉쭉쭉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스타트업에서 실행되는 린 방식이 일반 기업에서도 적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한 2014년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스웨덴인가 어딘지 스포티파이라는 그 온라인 뮤직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제품 개발 부서의 원칙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려고 해요. 번듯한 자동차를, 섹시한 아주 신제품의 자동차를. 근데 일반적인 방법은 바퀴 하나 만들고 바퀴 2개 연결하고 본체 만들고 이걸 연결하는 거죠. 근데 이걸 MVP 최소 요건 제품에 적용을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는 뭐지? A부터 B 구간까지 빠르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동차를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스케이트보드에서 이게 뭐죠? 킥보드에서 자전거로 오토바이로 차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차이는 뭐냐? 이 보시면 이 얼굴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들은 마지막 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아요. 내가 운송을 할 수 없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MVP 방식에는 단계마다 만족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MVP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고객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주겠다는 거죠. 이 예에서는 운송수단으로서 A부터 B까지 가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정해놓고 이걸 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럼 그 중간중간에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요소들이 뭔가를 체크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린 스타트업을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그 에릭 라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와이어드라는 지에서 린 스타트업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들을 이제 이 편집자하고 같이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몇 가지 요소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린 스타트업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하나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첫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템 대박 날 거야. 이거 엄청난 거야. 라고 시작하면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첫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자기 아이디어를.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저의 경험을 보태면 세상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 아이템은 누군가는 했고 누군가는 어떤 방식으로도 성공했고 실패했어요. 내 것만이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좀 버리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객이 뭘 원하느냐는 거죠. 여러 번 강조했지만 고객은 여러분께 얘기해요. 나무에 이런 것들을 하나 나무 그네를 하나 만들어줘라고 부탁을 한다면 고객이 최종적으로 만족하는 거는 타이어 하나만 달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프로젝트 리더는 뭐 이렇게 걸어서 뭐 가지도 못하게 하고 뭐 엔지니어는 굉장히 좀 뭐 형이상학적으로 뭐 만들기도 하고 프로그래머는 이걸 뭐 몇 번 뽑아주고 하고 뭐 세일즈는 뭐 소파를 팔아야 되니까 여기에 소파를 걸어놓고 또 뭐죠 프로젝트가 나올 다큐멘트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알맹이는. 그리고 이 고객한테 청구되는 비용은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비용을 청구를 하고 뭐 헬프데스크에서는 이걸 잘라버리죠. 귀찮으니까 전화도 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직에 있는 내부에 어떤 뭐 기획자가 있을 거고 프로그래머가 있을 거고 뭐 세일즈 담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경영자가 다 그런 요소들을 담당하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결국에는 고객이 만족하는 거는 타이어 하나만 달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스스로 내 전문 분야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chấp 착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고객 만족도는 낮아지고 우리 사업은 실패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플랜 A에 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파벳 숫자는 많으니까 플랜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경험.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 뜨거운 냄비를 만지고 나면 뜨겁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창업자의 딜레마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걸 알면서도 가. 내 의지가 그랬으니까. 내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걸 알면 피해가야 되는데 이런 거고 같은 맥락에서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 사업들은 여러분이 뭐 어떤 진지를 굳히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컨대 제가 5차까지 오면서 가장 많이 실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1, 2, 3기에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3천만 원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비가 나오잖아요. 뭐 개발비가 나오잖아요. 대부분은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거를 못 밀어내다가 한 2, 3개월 남겨두고 다 웹사이트 구축합니다. 한 1,000만 원씩 주면서. 무슨 얘기냐면 요즘 시대에 제가 봤을 때 웹사이트 구축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홍보 그리고 요즘 오픈소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1,000만 원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구축하는 시대에 이미 갔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뭔가 해서 뭘 살려고 하는 것들 아니면 뭐 사무실을 구비를 하고 뭔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외부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좀 성공적인 실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게 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린 스타트업의 중요한 의미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이상적인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실패와 성공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공을 가기 위해서는 한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해야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에릭 라이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린 스타트업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사업에 좀 인사이트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 접근법 중에 하나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셨겠지만 시장이 원하는 제품, 고객이 바라는 가치를 세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또 2010년인가? 12년인가? 2010년이죠.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이 가진 사업 아이템이 실제 현실에서 많은 고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 즉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한마디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계획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고객, 커스터머입니다. 즉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고객과 고객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란 경쟁사와는 완전히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확보하여 그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련의 메커니즘과 작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익 모델이 무엇인지에 먼저 집중하기보다는 스타트업이 만들 제품 서비스, 사업 아이템이겠죠. 이 제품 서비스가 타겟으로 하는 핵심 고객은 누구인지, 왜 그들이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제품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과 이유가 논리적으로 명확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들은 고객과
가치와 고객 가치 이외에 다른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비용과 수익 원천, 핵심 자원, 핵심 프로세스 등이 그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이러한 다른 요인들이 결합하여 경쟁사와는 차별적인 제품 서비스로 탄생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뭐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게 좀 많이 뭐 얘기가 됐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청사진, 핵심 논리, 사업 논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 전략적 선택과 집중의 어떤 표현 이렇게 얘기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객의 니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윤을 획득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정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 플랜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의 어떤 다이아그램으로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고, 비즈니스 플랜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내지는 누구를 위해서 읽지도 않는 것들 한 40-50페이지짜리를 만드는 것을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실 거고, 뭐 9가지 블록을 만들어서 뭐 고객과 가치 제한, 뭐 파트너 누구고, 자원 뭐고, 유통 경로는 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려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좀 그 메이크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현실에서는 조금 린 스타트업과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하고 맞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나온 게 린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4개의 블록을 지우고 이 나름의 이 애쉬 모리아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죠. 그래서 좀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아무튼 이 린 스타트업을 실행하는 5가지 원칙은 이런 겁니다. 린 스타트업을 린 캠퍼스를 얘기하는 5가지 원칙이 이런 건데, 좀 많이 얘기를 안 하시는 부분이라 좀 제가 강조를 하면, 첫 번째는 만들기 시작했을 때 15분 안에 만들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2-3일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5분 안에 만들고 계속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이 안 나면 비워놓는 겁니다. 이 9가지 블록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굉장히 축약적으로 묘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미래에 뭐 어떤 우리가 10년 후에 이거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고객 중심적인 사고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뭐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책을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그 애쉬 모리아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핵심 지표에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이건 저기를 하고요. 그냥 좀 빠르게 동네 빵집에 대한 역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안한 순서는 이겁니다. 1, 2, 5, 3, 4, 5 이렇게 간다는 건데 꼭 이것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네 빵집을 한번 역사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그 테스트 분석, 수학 분석을 했던 것처럼 고객이 느끼는 문제는 뭘까요? 빵에 개성이 없다. 빵에 이야기가 없다. 꼭 먹을 수 있는 빵이 없다. 적다. 이런 거일 거고, 그러면 이 동네 빵집이 고객권으로 잡은 사람은 기존에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대안이 뭐냐? 유기농 빵집이나 아니면 특별 주문 제작을 하거나 집에서 직접 제빵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고객이 느끼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핵심적인 고객들은 개성 있고 건강한 빵을 원하는 동네 주민, 동네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원리 아더턴 누구냐? 아까 제가 동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얘기는 SNS 활동을 활발히 하며 개성 있고 건강한 빵을 원하는 고객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문제를 느끼는 고객한테 줄 수 있는 가치는 뭐냐? 개성 있고 건강한 빵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동네 빵집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 맞춤 제빵, 투명한 원재료 공개, 온라인 주문 시스템 구축하는 거고, 경쟁 우위는 SNS일 거고, 아까 뭐 얘기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홍보 팀장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뭐 수익원이나 비용 구조는 너무 간단할 거고요. 핵심 지표.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냐 못했냐를 측정하는 그 지표들은 뭘 거냐.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SNS로 형성된 네트워크 인연 대비 구매 비율.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1000명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내 방을 사가느냐라고 보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왜? SNS 활동을 내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거는 재구매 비율. 충성 고객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은 그 충성 고객에게 그럼 난 또 다른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뭐 SNS 입소문 뭐 내지는 동네 단체 내지는 우리 반상회 내지는 뭐 부녀자회 뭐 이런 것들이 뭐 자기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조금 더 적용해서 이미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거 거의 한 3시간짜리 강의인데 어쩔 수 없이 한 1시간 반 만에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남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성공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과 다르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KTX를 타고 갈 것이냐, 뭐 자동차로 갈 것이냐, 뭐 택시를 불러서 갈 것이냐, 이런 게 다르다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죠. 디퍼런스를 창조하다는 것은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꾼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서 강주까지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서울에서 우리 달나라로 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예를 들면 지금 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남과 뭔가 조금 차별화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성공 포인트가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쨌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야 된다. 이런 거고 기존에 예를 들면 뭐 기성품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기차가 있었는데 KTX를 만드는 거죠. 뭐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개발하고 출시하고 시장에 내놓는 그런 접근법보다는 디퍼런스를 창조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핵심 고객으로 설정한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진실이 뭐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라는 것들을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에 집중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전에 그 링 캠퍼스가 얘기한 고객 중심적 사고하고 맥이 같아 있는 거예요.